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위대한 코토마미, 코토파피. 아니, 자랑스러운 고양이 집사, 여러분. 오늘도 푹 주무셨나요? 아니면 새벽 3시에 얼굴 위로 떨어지는 5kg짜리 털뭉치 때문에 숨이 막혀서 깨셨나요? 혹은 허공을 향해 처절하게 우는 소리에 놀라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밤 벌어지는 이 환장할 노릇에 가끔은 이 녀석이 나를 미워해서 일부러 괴롭히는 건가? 혹은 우리 고양이가 어디 고장난 건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의 작고 소중한 털복숭이 폭군들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밤에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양이들은 잠들기 전 집사에게 간절히 바라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채워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평화로운 밤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들이 밤마다 갈구하는 이 미스터리한 6가지 욕구와 그 속에 숨겨진 냥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완벽하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 냥이는 밤마다 어떤 기상천외한 짓을 하는지 댓글로 그 녀석의 이름과 만행을 고발해 주세요.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공감 파티를 열어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귀여운 생명체의 태생적인 비밀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안고 뽀뽀하고 추루를 바치는 그 생명체는 사실 겉모습만 작고 귀여울 뿐 뼛속까지 야생의 맹수입니다. 네, 맞아요.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는 사자나 호랑이와 유전적으로 엄청나게 가깝다는 사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박명박모성 크레푸스큘라 동물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해가 질 무렵과 해가 뜰 무렵, 즉 어스름한 새벽과 초저녁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야생에서 사냥감인 쥐나 새들이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집냥이로 살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잠만 자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DNA 속에는 여전히 밤이 되면 사냥을 해야 한다 는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근하고 씻고 누워서 이제 좀 자볼까? 하는 밤 11시 고양이의 생체 시계는 야호!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을 나가볼까? 하고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밤마다 벌어지는 일명, 야간 우다다와 각종 요구사항들을 그저 귀찮은 말썽으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양이와 인간 모두가 행복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녀석들은 잠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6가지 요구사항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가 잠들기 전에 미친 듯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냥의 짜릿함입니다. 여러분, 밤 12시만 되면 갑자기 고양이 눈동자가 새까맣게 커지면서 거실 끝에서 방 끝까지 드리프트를 하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일명 우다다를 경험해 보셨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 모습. 집사 입장에서는 대체 왜 이 시간에 미친 걸까? 싶지만 사실 이건 고양이 몸속에 억눌려 있던 맹수의 사냥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짧고 굵은 사냥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들은 어떨까요? 사냥감이 없으니 에너지가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바로 밤이 깊어질 무렵,
허공의 먼지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우다다를 시전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행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고양이의 완벽한 하루 사이클이 있습니다. 바로 사냥 식사 그루밍 수면의 4단계 패턴이죠. 이 패턴의 첫 단추인 사냥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양이는 절대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밤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여러분의 발가락을 사냥감 삼아 깨문다면 그것은 집사야, 나 지금 몸이 근질거려 죽겠어. 당장 사냥감을 대령하라. 는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타오르는 사냥 본능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집사가 직접 최고의 사냥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 우리는 고양이와 진하게 놀아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흔들흔들 대충 장난감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담아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쥐나 새처럼 낚싯대를 조종해야 합니다. 소파 밑으로 숨기고 쿠션 뒤에서 살짝 보여줬다가 공중으로 휙 날려보세요. 고양이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다가 펄쩍 뛰어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엄청난 아드레날린과 함께 체력을 소진하게 됩니다. 헉헉거리며 바닥에 털썩 눕거나 입을 벌리고 숨을 쉴 때까지 놀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격렬한 사냥 놀이를 하고 나면 고양이는 오늘도 사냥에 성공했군. 난 역시 훌륭한 맹수야라며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성취감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이 취침 전 15분 사냥 놀이만으로도 밤새 울어대는 고양이의 행동을 마법처럼 고쳤다고 간증하곤 합니다. 귀찮으시다고요? 네, 저도 압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낚싯대를 흔드는 건 정말 고역이죠. 하지만 지금 15분을 투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꿀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사냥놀이 장난감의 종류를 매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금방 실증을 내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어제 깃털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았다면 오늘은 벌레 모양 장난감, 내일은 레이저 포인터 등 패턴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사냥놀이의 마무리는 항상 성공으로 끝나야 합니다. 허공에 손짓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고양이는 오히려 엄청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장난감을 확 낚아채서 씹고 뜯고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간혹 진짜 쥐나 바퀴벌레를 사냥해서 집사 침대 위에 올려놓는 은혜 갚은 양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냥의 본능을 스스로 해결한 자랑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물론 집사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가짜 장난감으로 그들의 사냥 욕구를 완벽하게 소진시켜야만 합니다. 사냥놀이가 끝난 후에는 장난감을 고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이나 벽장 안에 숨겨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은 이미 죽은 사냥감으로 여겨져서 고양이의 흥미를 끌지 못하니까요. 자, 이렇게 완벽한 사냥을 마친 고양이는 이제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고양이가 밤에 간절히 원하는 두 번째는 바로 두둑한 야식입니다. 네, 우리 인간들도 밤 10시쯤 되면 라면이 당기고 치킨이 생각나듯이 사냥을 마친 고양이도 출출해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양이의 완벽한 생체 리듬, 사냥 식사, 그루밍 수면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격렬한 사냥놀이로 에너지를 쫙 뺐다면 이제 그 텅 빈 배를 채워줘야 할 시간입니다. 야생의 고양이가 쥐를 잡은 후 맛있게 포식하고 나서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만약 자기 전에 사냥놀이만 실컷 해놓고 밥을 안 준다면 여러분의 고양이는 절대 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빈 밥그릇 앞을 서성거리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야옹야옹 울어대거나 자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맡에 와서 머리카락을 뜯을지도 모릅니다. 집사야, 내가 사냥을 끝냈는데 왜 고기가 없냐? 내놓아라 닌겐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현상, 일명 식곤증은 고양이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뜻하고 배부른 상태야말로 고양이를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따라서 취침 전 루틴으로 소량의 사료나 간식을 챙겨주는 것은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사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밥그릇에 사료를 산처럼 쌓아두는 자율급식기입니다. 자율급식을 하는 고양이들은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지고 사냥 후 보상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게다가 밤에 굳이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행동 전문가들은 밤잠을 설치는 고양이를 둔 집사님들에게 제한 급식으로 바꿀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먹을 양을 정해두고 3번에서 4번에 나누어 주되 그중 가장 마지막 식사, 즉 가장 맛있고 양이 많은 식사를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 시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사료보다는 수분 함량이 높고 기호성이 좋은 습식캔이나 추르 같은 특별한 간식을 주는 것이 효과가 엄청납니다. 습식 사료를 먹일 때 따뜻한 물을 살짝 섞어서 냄새를 극대화해주면 고양이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 집사가 자기 전에 놀아주고 이렇게 맛있는 특식까지 대령하는구나.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니 자야겠다라는 완벽한 조건 반사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렇게 루틴이 잡히면 고양이는 여러분이 양치질을 하고 불을 끄는 순간 스스로 잠자리에 가서 눈을 감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야식을 주면 우리 고양이가 뚱냥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걱정 100번 이해합니다. 고양이 비만은 관절염이나 당뇨 등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루 식사량을 초과해서 야식을 더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전체 급여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낮에 주는 양을 조금 줄이고 밤에 주는 양을 늘리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칼로리 재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직후 고양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배불리 먹은 고양이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앞발에 침을 묻혀 세수를 하고 몸통 구석구석을 핥는 그루밍을 시작할 겁니다. 이 그루밍은 식사 끝, 이제 몸을 청결히 하고 휴식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냥의 긴장감이 풀리고 배는 부르고 그루밍을 통해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면서 고양이는 스스로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 완벽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밤마다 냉장고 앞을 서성이는 고양이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이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자 수면 의식임을 이해해 주세요. 적절한 야식 타임은 집사와 고양이 모두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평화 협정입니다. 자, 이제 배도 부르고 그루밍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잠들까요? 아닙니다. 고양이가 잠들기 전에 집사에게 요구하는 3번째 행동, 바로 강렬한 애정 표현과 마사지입니다. 고양이 집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당해봤을 영광스러운 의식, 바로 꾹꾹이와 쭈쭈비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집사의 배 위로 슬그머니 올라와서 앞발을 교대로 번갈아 가며 꾹, 꾹 누르는 그 귀여운 행동 말이죠. 마치 솜씨 좋은 제빵사가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것 같다고 해서 영어로는 메이킹 비스킷스 비스킷 만들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행동은 고양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수면 의식입니다. 새끼 고양이 시절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젖이 잘 나오도록 어미의 배를 양발로 누르던 본능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고양이가 이불이나 쿠션 혹은 여러분의 몸에 대고 꾹꾹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공간과 이 사람이 어미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골골송을 부르며 무아지경으로 꾹꾹이를 하는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집사들의 마음마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죠. 이 의식을 거쳐야만 고양이는 비로소 깊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꾹꾹이에는 한 가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만 꾹꾹이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고양이의 발바닥 패드 사이에는 호르몬 분비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배나 가슴을 꾹꾹 누를 때마다 그 발바닥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냄새가 묻어나오게 됩니다. 즉, 이 푹신하고 따뜻한 집사 녀석은 내 거야. 여기는 내 영토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영역 표시를 하는 중인 겁니다. 자기 전에 이 의식을 치러야만 내 구역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군 하고 안심하며 잠들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발톱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맨살에 꾹꾹이를 당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같이 파고드는 아픔에 악 소리를 지르며 고양이를 밀쳐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고양이는 자기가 아프게 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저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집사가 자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훌륭한 집사님들은 꾹꾹이를 당하기 전 배 위에 두꺼운 담요나 수면 잠옷을 미리 장착하여 아픔을 방어하면서도 고양이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꾹꾹이와 짝꿍으로 따라오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쭈쭈비입니다. 극세사 담요나 집사의 옷깃, 심지어 집사의 귓불이나 손가락을 아기처럼 쪽쪽 빠는 행동이죠. 이 역시 어미젖을 빨던 기억에서 비롯된 퇴행 행동의 일종입니다. 주로 어미와 너무 일찍 떨어져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고양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묘가 되어서도 수면 전 일종의 애착 인형처럼 특정 담요를 빨며 안정감을 찾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쭈쭈비를 할 때 고양이의 뇌에서는 엔돌핀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아주 똑똑한 셀프 테라피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잠들기 전 담요를 물고 꾹꾹이와 쭈쭈비를 동시에 시전하고 있다면 절대 방해하지 말고 흐뭇하게 지켜봐 주세요. 간혹 위생상의 이유나 옷이 상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떼어내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고양이의 수면 루틴을 완전히 깨트려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쭈쭈비 전용으로 부드럽고 털이 빠지지 않는 안전한 담요를 하나 지정해주고 그 담요가 항상 잠자리에 있도록 세팅해 주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고양이가 갈구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온도와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맘 먹고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고양이 텐트나 마약 방석을 사다 바쳤는데 냥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택배로 온 더러운 종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전 세계 모든 집사님들이 이 상자 성애묘들 때문에 헛돈을 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비싼 침대를 놔두고 딱딱한 상자나 집사의 비좁은 가랑이 사이 혹은 불편해 보이는 책장 꼭대기에서 자는 걸까요? 고양이는 잠들기 전 집안 곳곳을 순찰하며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안전도를 평가합니다. 고양이의 정상천은 38도에서
39도로 사람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금 더운 듯한 장소가 고양이에게는 최고의 온열 매트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는 방바닥이나 온풍기 앞, 집사의 따뜻한 옆구리를 파고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타일 바닥이나 대리석 탁자 위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들은 집안에서 어느 자리가 가장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지 본능적으로 귀신같이 찾아내는 온도 탐지기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고양이의 자리 찾기 순찰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입니다. 고양이는 절대 아무데나 대충 눕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면 중에 포식자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야생의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 등과 옆구리를 보호해주는 좁은 공간, 종이상자나 좁은 바구니를 선호하거나, 반대로 집안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 캣타워 꼭대기나 냉장고 위를 명당으로 꼽습니다. 좁은 공간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고, 높은 곳은 적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준 크고 푹신한 도명 침대는 오히려 너무 넓어서 허전함을 느끼거나 탈출구가 하나뿐이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잠자리를 찾지 못해 계속 밤에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이 마련해준 잠자리가 고양이 기준에서는 춥거나 덥거나 너무 개방되어 있어 불안한 장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담요를 책장 위나 옷장 안쪽 같은 으슥한 곳에 깔아주어 비밀 기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명당을 찾은 고양이는 마침내 몸을 둥글게 말고 일명 냥모나이트 자세, 천을 보존하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자리 찾기 과정에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많은 고양이들이 궁극의 명당으로 집사의 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집사의 가슴 위, 배 위, 다리 사이, 심지어 얼굴 바로 옆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자는 고양이들. 자는 내내 털을 뿜어대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지만 집사들은 그 묵직한 체중을 사랑으로 견뎌냅니다. 고양이가 왜 굳이 넓은 침대를 놔두고 여러분의 몸 위에 올라와서 자는 걸까요? 첫째, 인간은 훌륭한 대형 온수 매트이기 때문입니다. 36.5도의 일정한 열을 발산하는 푹신한 인간의 몸은 고양이에게 최고의 난방 기구입니다. 둘째, 바로 극강의 신뢰와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잘 때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는 대상 곁에 붙어서 자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무리 생활을 하던 사자들이 서로 몸을 포개고 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슴이나 다리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맡에 얼굴을 대고 자거나 여러분을 등지고 자는 경우입니다. 얼굴 쪽에 등이나 엉덩이를 들이밀고 자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등 뒤는 완벽하게 안전한 집사 너에게 맡길게. 내가 앞쪽에서 저기 오나 지켜봐 줄게. 라는 눈물 나는 신뢰와 보초서기의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고양이들은 집사와의 은밀한 교감 타임을 갈구합니다. 고양이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도도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집사와의 유대감을 그 어떤 동물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낮 시간 동안 집사가 출근하고 빈집에 홀로 남아있던 고양이는 외로움과 지루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집사가 돌아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눕는 그 시간. 그 고요한 밤의 시간이 바로 고양이에게는 드디어 나와 집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고양이들은 자신만의 엄격한 저녁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집사가 이불을 덮으면 어김없이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머리를 쿵쿵 부딪히며 스킨십을 요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손밑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쓰다듬어 달라고 애교를 부리기도 하죠. 이때 부드럽게 이마나 턱 밑, 귀 뒤쪽 등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를 만져주면 엄청난 크기의 골골송, 퍼링, 모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진동 소리는 고양이 자신뿐만 아니라 집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완벽한 힐링 타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스킨십 타임에도 집사들이 꼭 알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골골거리며 만져달라고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1초 만에 돌변해서 집사의 손을 콱 깨물거나 뒷발 팡팡을 날리는 이른바 만짐 유발성 공격성 패팅 인듀스드 어그레션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좋다고 골골대더니 도대체 왜 나를 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해하는 집사님들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고양이의 신경계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스킨십이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극이 고양이에게는 간지러움이나 짜증, 심지어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풍선을 계속 불면 빵 터지듯이 고양이의 감각도 과부하가 걸려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제 그만해 하고 경고성 입질을 날리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훌륭하게도 물기 전에 꼬리를 탁탁 내리치거나 귀를 뒤로 젖히거나 피부가 실룩거리는 등 사전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눈치 없는 인간들이 그 귀여움에 취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쓰다듬다가 피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들기 전 스킨십은 짧고 굵게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서 원하는 부위만, 그리고 고양이가 자리를 뜨려고 하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쿨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밤이 이어집니다. 스킨십과 더불어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상호 그루밍, 올로 그루밍입니다. 까끌까끌한 사포 같은 혈오 집사의 손등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코와 입술을 미친 듯이 핥아주는 양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 얘가 나를 사랑해서 뽀뽀해 주나봐 하고 감동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피부가 벗겨질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고양이가 집사를 핥아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털도 없고 혼자 씻지도 못하는 덩치 큰 바보 고양이니까 내가 씻겨줄게 라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으로 완벽하게 인정한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의 몸에 밴 바깥 냄새나 비누 냄새를 지우고 나의 냄새로 덮어버리려는 영역 표시의 일종입니다. 내 가족에게서 내 냄새가 나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으니까요. 만약 혀의 고통을 참기 힘들다면 억지로 밀쳐내거나 화내지 마세요. 부드러운 손길로 고양이의 이마를 쓰다듬어주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숨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베푸는 이 까칠한 친절은 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전 인사니까요. 집사야 씻었냐? 이제 잘 자라 하는 무심한 듯 따뜻한 인사말인 셈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고양이가 잠들기 전에 절대적으로 갈구하는 것은 바로 안전한 고요함과 완전한 어둠입니다. 고양이들은 청각과 시각이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인간이 듣지 못하는 벽 속에 벌레 기어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음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죠. 우리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고양이가 갑자기 허공의 한 곳이나 천장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그 상태로 캬 하고 하악질을 하거나 울음소리를 내면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진짜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 싶어 소름이 돋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고양이는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윗집의 수도관 물 흐르는 소리, 밖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나방의 날갯짓 소리,
혹은 벽을 타는 작은 거미의 움직임에 고도의 집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냥꾼의 본능이 남아있어 미세한 자극에도 레이더망을 곤두쓰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고양이는 극도로 긴장해 있기 때문에 바로 잠들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집안의 백색 소음, 선풍기 소리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살짝 틀어주어 외부의 미세한 소음을 덮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아주 적은 양의 빛만으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이 능력이 밤사냥에 최적화된 무기였지만 집안 환경에서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TV 전원의 빨간 불빛, 스마트폰 충전기의 깜빡거림 등은 고양이의 예민한 시각을 자극하여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집사가 불을 껐지만 저기 번쩍거리는 게 있네? 아직 자면 안 되겠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고양이가 밤에 푹 자길 원한다면 집안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불필요한 전자기기에 작은 불빛들을 가려주세요. 완벽한 어둠과 조용함이 찾아오면 고양이의 뇌는 드디어 이제 사냥감도 없고 쫓아올 적도 없는 완벽한 밤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스위치를 끄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거나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는 집사님의 습관이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양이의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양이의 꿀잠을 위해 우리도 잠자리에 들면 전자기기는 잠시 멀리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은 이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유독 집사의 얼굴 앞을 맴돌며 자지 않고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미있게도 원인은 집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냄새와 소리로 여러분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집사가 스트레스를 받아 뒤척이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잠꼬대를 하며 불규칙한 호흡을 내뱉으면 고양이는 우리 덩치 큰 바보 집사한테 무슨 일 생겼나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코 냄새를 맡으며 생사를 확인하고 앞발로 톡톡 건드려 깨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몸으로 여러분을 지키려고 보초를 서며 전전긍긍하는 중인 겁니다. 이럴 땐 짜증내지 마시고 눈을 살짝 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코 자자 하고 안심시켜 주세요. 눈을 맞추고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고양이 키스 눈 인사를 보내주면 고양이도 그제야 휴, 덩치 큰 바보가 안 죽었네,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며 여러분 옆에 둥지를 틀고 잠을 청할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가 잠들기 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내 구역의 중심인 집사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내 곁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양이의 완벽한 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5분의 열정적인 사냥놀이로 에너지를 불태우게 하고 배가 부르도록 든든한 야식을 대령해야 하며 마음껏 꾹꾹이와 쭈쭈비를 할 수 있게 내 배를 기꺼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선호하는 온도와 장소를 존중하고 짧고 굵은 스킨십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준 뒤 암막 커튼을 치고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듣기만 해도 참 피곤하고 손이 많이 지가죠. 이럴 거면 내가 상전을 모시지 짐승을 키우는 게 맞나 하는 현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번거로운 루틴을 매일 밤 기꺼이 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곁에서 작은 가슴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새근새근 잠든 고양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생명체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가장 무방비한 수면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벅찬 위로이자 행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새벽 3시에 우다다를 원망하기 전에 내가 오늘 냥이의 6가지 욕구 중 무엇을 빼먹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놀이 시간이 부족했거나 밥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그저 당신의 관심을 더 원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일 확률이 99.9%입니다. 문제 행동 뒤에는 항상 냥이들의 숨겨진 SOS 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언어와 본능을 이해하는 순간 미치도록 화가 났던 우다다도 그저 에너지가 넘치는 귀여운 재롱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취침 1시간 전 낚싯대를 장착하고 추르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이 완벽한 수면 루틴을 설계한다면 여러분의 다크서클도 서서히 옅어지고 냥이도 매일 밤 최고의 사냥꾼이 된 기분으로 꿀잠을 자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고양이와 집사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밤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야 하는 완벽한 룸메이트니까요. 부디 오늘 밤은 모두가 고양이의 골골송을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집 상전님 사냥놀이 해드리러 가볼까요? 자, 이제 고양이들의 작은 머릿속에서 밤마다 무슨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사냥의 짜릿함부터 두둑한 야식, 애정 가득한 꾹꾹이, 완벽한 온도와 스킨십,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함까지. 이 6가지만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드디어 우다다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꿀잠의 세계로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퇴근 후 낚싯대를 흔드는 게 내일 아침 출근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곁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골골송을 불러주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 또 사르르 녹아버리는 게 우리 집사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엔 우리 냥이들의 본능을 100% 채워주는 완벽한 사냥꾼이자 셰프, 그리고 푹신한 침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아, 혼자 알기 아까운 이 비밀을 주변에 다크서클 짙은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알게 된 6가지 비밀 중에서 여러분의 고양이가 가장 집착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꾹꾹이 머신인가요? 아니면 새벽에 우다다 폭주족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생한 밤사이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냥이와 집사의 행복을 위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무사히 꿀잠 주무세요 냥.